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미 연준의 B컷 단행에도 불구 지지부진했던 전날 국내 증시 시장 진단으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에선 FOMC 결과 효과보단 모건 스탠리발 리포트에 휘청이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또 BOJ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어떤 동력이 좀 나와줘야 우리 시장 시원한 반등이 나올지 남인호 소장님의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답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야 우리 시장을 삽니다. 자, 어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기대와 실망이 너무 크셨죠? 아침에 시작할 때는 좋은 출발을 하였지만은 방금 소개해드린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정말 하루 종일 맥을 못 추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예생커님, 제가 항상 늘 생각하는 건데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샀다고 보십니까? 주식을 팔았다고 보십니까? 어제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주식을 1조 1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주식을 샀습니다. 무슨 소리냐? 현물은 1조 1천억을 팔았지만 선물은 3천억의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아시죠? 선물은 1억당 곱하기 7을 해야 됩니다. 3천억 곱하기 7 하면 얼마일까요? 2조 1천억입니다. 평상시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제같이 정반대, 주식은 팔고 선물은 사는 현상. 저는 이럴 때 저는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현물을 안 봅니다. 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미 현물을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 사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뭘로 볼 수 있냐? 바로 선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선물 3천억 산 것은 현물로 비교하면 2조 원의 현물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봅니다. 자, 이제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에 삼성전자를 7만 원대에 사시겠습니까? 9만 원대에 사시겠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만일 하이닉스를 여러분 15만 원대에 사시겠습니까? 20만 원대에 사시겠습니까? 여쭤본다면 예수님께님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15만 원대에 사죠. 7만 원대 사고요. 네, 역시 경제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신부감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금년에 올해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것도 수십조 원을 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외국계 리포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반도체 디램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20%, 30%, 50%를 내려 그거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더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 그런 리포트 한 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 주식을 내다 판다. 이것은 더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오는 9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달 지나고 4분기 이제 10월, 11월, 12월에는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는 9만 원, SK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고 이제 반도체가 정말 꽃을 피기 위한 직전의 시기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를 것 같습니다. 뒤늦게 뉴욕 증시 급반등을 했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 역대 최고가 찍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많이 뛰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이오주입니다. B컷 효과에 많이 웃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 최고가 찍으면서 3년 만에 황제주로 복귀를 했습니다. 100만 원 주당 넘었죠. 미국에서는 한 주당 뭐 우리 돈으로 한 9억 넘는 거 있는데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 유일하게 지금 황제주 등극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발표된 미국의 50bp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좀 제대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니까 거의 2년 4개월 만에 코스피에 황제주가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앞서 태광산업이 100만 1,0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주에 등극한 바 있었는데 코스닥까지 합치면 이제
작년 9월달 에코프로가 102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황제주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고요,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도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46% 그리고 알테오젠도 5.95%, 리가켄바이오도 6.39% 등 상승 마감을 잘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올 하반기 들어서 이제 주가 계속 상승 곡선을 좀 이어왔고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거의 30%가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미리미리 반영이 좀 잘 돼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근데 이런 호재도 있긴 있지만 당연히 이제 실적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분기 호실적과 함께 지난 9일 날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중국 제재 성격을 띠고 있는 이제 생물보안법이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우리나라 업종들 보면은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는 업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최근 하원을 통과한 법인데 사실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상원에서도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조만간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그런 전망이고요. 또한 통상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이제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연구 개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항상 적자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잘 버텨내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대표적인 금리 수혜주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수혜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와 내년 줄줄이 이어지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약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걸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CDMO 기업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저는 딱 지금 2개 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래서 이 2가지 기업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25%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던 바이넥스도 있고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가 기준 3년 만에 황제주 등극에 성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오늘도 주가의 연속성, 상승 연속성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전날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인 조선주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국내 조선 3사가 차세대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인증 경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무탄소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죠. 예, 뭐 국내 조선사는 과거에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1위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시작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STX 중공업을 인수한 HD 현대그룹이 엔진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대략의 시장 점유율 40% 그리고 하나 엔진이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엔진에서 하이브리드 성격인 이중 연료 엔진, 그 이중 연료 엔진 중에서도 LNG, 그러니까 디젤과 LNG에서 디젤과 암모니아, 그러니까 탄소가 더 적은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해가고 있고요. 특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그 전용 엔진을 세계 최초로 이달경에 출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계열사인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세계 최초로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을 수주를 받기도 했었던 그런 전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관련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선박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뭐 국내의 이 석유화학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중동 여러 군데에서 이 수소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좀 크게 하고 있고 2030년까지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 액화 수소의 이 해상의 운송 수요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개발에 계속해서 인증 경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이번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가스텍 2024 행사에서 노르웨이 성급으로부터 이제 그 무탄소 액화수소 운반선의 그런 이제 인증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보다 앞서서도 HD 한국조선해양도 관련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초의 이제 부유식 블루 아모니아 생산 설비의 인증 또한 획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선주의 지금 신조선가가 189.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거 2008년에 191.6포인트가 최고치였기 때문에 1%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친환경 선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카타르 3차분이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도 이제 수주 지금 그 입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어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조선의 슈퍼사이클 얼마나 갈까요? 아직까지 뭐 정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몇 보여지고요. 년 더 갈 예, 수 충분하게 있겠군요. 뭐 아직까지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신조선가가 역대 최고가 곧 찍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규제 강화가 국내 조선업계에는 반사의 기구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대선 판세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죠. 경합주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앞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해리스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할지 손창현 팀장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9월 10일 이제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2일에서 16일 날 경합곳 세 곳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하는 세 곳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해리스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 결국엔 첫 번째는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년에 트럼프 지지를 했었던 지역이었고 20년에는 바이든 지지를 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인 유권자가 평균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최접전 지역을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해리스 후보가 앞섰다라는 것도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펜실베니아 지역이 결국엔 이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명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따른 그런 그 트레이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해리스 후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까지는 계속 지지율에 의한 정책적인 종목들 선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첩되는 쪽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과 원전 쪽은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은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인프라 쪽도 이 트럼프나 그 해리스 후보 모두 좀 우호적인 관점으로 좀 두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예측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역시 대응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중첩되는 정책적인 종목들로 선별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관련한 공시가 떴는데요. 지금 유한양의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공급 계약 체결 이슈도 들려온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장 빠른 리포트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없이 모든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유지를 했습니다. 먼저 하향 조정 리포트로는 페노션과 대한유화, 프론티어 보고서가 발간됐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롯데렌탈, 기업은행의 목표 주가는 유지됐습니다. 페노션의 모멘텀이 부재하고 배당 성향이 아쉽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유한타증권은 대한유화에 대해서 3분기 부진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며 21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기다림은 기다려지고 있지만 내년부터 2차 전지 부문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온 점 참고해 보시죠. 우선 퓨런티어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퓨런티어의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퓨런티어가 AI5로의 2차 투자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면서 올해 상고 하전은 불가피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자율주행 성능과 연계되는 카메라의 특성상 AI5에서 추가적인 탑재량 증가와 화소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객사의 로보택시와 모델2,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출시로 내년 반등을 전망한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보고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기업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 위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3분기 지배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지만 예상 배당 수익률은 7.6% 수준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연 1회 배당이 제공하는 기말 배당 수익률이 낮지 않고 자사주보다 현금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매력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회복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유한양행 미국 길리어드사와 1,07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만큼 과연 오늘 또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모건 스탠리가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발간한 윈터 룸스, 겨울이 닥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타격이 좀 심했죠. 그런데 보고서 발표 직전 자사 창구에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대규모 매도 주문을 그 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선행매매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남인호 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200만 주가 매도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의심은 가죠.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그렇게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선행매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 M사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가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대, SK하이닉스는 16만 원대 나왔습니다. 답은 뭐냐? 오늘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 훌쩍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16만 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매도했던 그 물량이 거꾸로 환매수를 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용 매수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7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반대로 10만 원짜리 공매도 해가지고 12만 원, 13만 원 가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매도로 공격했던 외국계 증권사를 우리가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면 이제 오늘부터는 매수로 전환된다. 적군이 아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나마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자체 창구, 자체 자금이 매도를 했는지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지금 많이 관심 많으시죠?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자 관련 그룹주들의 ETF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주 확실한 우상향 기대하기는 이르지만 관련주의 화색이 도는 분위기인데 이 내용 김선영 대표님께서 살펴주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잡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아직 뭔가 우호적이지 않을 뿐이지 일단 주가는 그래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을 괴롭혔었던 힘들게 했었던 2차전지의 반등이 이어지니까 관련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LG그룹을 가지고 있는 ETF들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비중이 높은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 같은 경우 최근에 1개월 수익률이 11.93%가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다른 이제 국내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ETF보다 제일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LG그룹 계열사를 담은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탈 같은 경우 최근에 1개월 사이에 3.54% 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LG 이제 화학 비중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LG U 플러스 전자, LG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리드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ETF들이 올라간 이유에는 사실 앞에서 제일 비중이 큰 종목들, 본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포스코홀딩스 지난달 5일날 저점 기록하고 나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 한 달 동안 16.43%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는 좀 의미가 있게 장기 평선이 120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끝냈더라고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이나 LG엔솔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36%, 18.82% 좀 제법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50bp 금리 인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지난 7월 달에 써야 되는 25bp에다가 이번에 9월까지 포함해가지고 50bp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타이밍상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해리스에게 정치적으로 대놓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주들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그룹 ETF나 SK그룹 ETF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7%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가운데 과연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확실한 부진을 털고 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LB가 미국 FDA에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간암 신약 허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5월에는 신약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이 좀 불발된 바 있었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우리 김성준 이사께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심사 서류를 미국 시간으로 20일 제출할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5월에 이제 사실 국내 1호 이제 미 FDA에 승인받는 최초의 항암제로서의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항서제약의 미국 FDA의 서류 보완 요구로 인해서 승인이 불발이 된 바 있어서 그 사이에 유한양행한테 1호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었죠. 사실 어제도 장중에 1시 이후에 이제 서류 제출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일부의 루머와 함께 장중에 큰 폭의 또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여전히 이런 일정을 앞두고도 지금 불안한 투자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유럽 암학회죠. 에스모에서 리보세라닙과 이제 그 항서제약과 함께 이제 관련된 그 11개 연구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마찬가지로 이제 항서제약과 병용요법으로 그 플루조파립이라는 그런 약물로 가지고 유방암 3상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스페셜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상당히 또 항상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이제 이 희귀 의약품으로도 좀 지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약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는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차기 리보세라닙을 또 위해서 미국의 이제 계열사였는데요. 베리스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카티 치료제로 또 이제 연구 강화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국내의 파킨슨병 치료제 그 개발 업체도 이제 인수로 추진을 하기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3위고요. 또 이제 국내외 이제 상장자회사 그리고 비상장자회사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거대 그룹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서류 통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 FDA 통과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HLB 단타도 참 많이 치시는 그런 종목인데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 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개장 전 체크포인트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증시가 양호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으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비컷에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상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SCI 한국 ETF가 1% 넘게 상승을 해서 오늘 장 초반에 1% 넘게 상승하는 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는 3,200억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에 대한 것도 영향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돼서도 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금양이 시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상승을 할지는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금양에 대한 거는 추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 보면 이게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훈풍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